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특히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아직 시간이 많다. 지금 벌어야지, 나중에 준비하지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 결과 은퇴가 눈앞에 닥쳤을 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조금 힘들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정년이 짧고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일자리 자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퇴직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은 준비되지 않았고 목돈도 부족하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끊기면 결국 노후 생활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5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정년을 2년 남겨두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일부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집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을 사용했고 남은 자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 당분간 다른 일자리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취업은 쉽지 않았고 결국 은퇴 후 몇 달 만에 소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는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관리비, 보험료, 각종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겠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연금 150만 원에 의존해 빠듯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은퇴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일에만 집중한 채 노후 준비를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끊기면 삶의 질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정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인간관계도 위축되고 사회활동도 줄어들며 고립과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노후 준비는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대부터 늦어도 40대부터는 노후를 염두에 두고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보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이 끊겨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를 대비해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준비해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로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집니다. 건강은 경제력만큼이나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결국 은퇴를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노후는 불안정해지고 후회의 시간이 됩니다. 소득 없는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며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니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했으니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에 접어들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분명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내 집이 있어도 꾸준히 나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불문하고 매달 관리비가 발생하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비, 외벽 보수비, 공용 전기료 등 생각보다 많은 관리비가 청구됩니다. 노후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에 살 경우 수도관 교체, 난방 설비 교체, 외벽 방수 공사 등 예상치 못한 큰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려면 현금 흐름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세금, 수리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일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에 건강이 악화되면 집을 관리하는 일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결국 경제적 부담이 쌓이고 생활 수준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만 믿고 다른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생활비 부족 등으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대출 아니면 집을 파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한 노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관리비와 갑작스러운 수도전기 난방 수리비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며 경제적 심리적 불안정 속에 노후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집 한 채만으로는 노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은 자산일 뿐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경제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집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유지비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집을 마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상되는 유지비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현금은 어떻게 확보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을 통해 유지비를 줄이고 남는 자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주택연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안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집 한 채면 괜찮다는 착각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와 유지비,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집은 자산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과 불안이 갈립니다. 현명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히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넘어 그 이후의 경제적 전략과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내 삶을 지키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진짜 안정적인 노후가 시작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의 결혼을 도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사업 자금까지 내어주는 일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진 걸 모두 내어준 뒤 돌아오는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고 냉정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결정이 결국 자신을 불안한 노후로 몰아넣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안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이나 주거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부가 평생을 아껴서 모은 돈을 자식의 전세 자금, 신혼집, 결혼 비용으로 내주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보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야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준 뒤 남는 건 텅 빈 통장과 외로움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에 의지할 경제력과 선택권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산을 모두 내어준 부모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다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최악의 경우 고립과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자식을 도운 대가로 안정적인 노후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자식의 결혼과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집을 팔고 남은 퇴직금을 모두 내어줬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감사해하며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부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늘어나면서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선택권 없는 노년, 남겨진 것은 외로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면 결국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식을 돕되 자신의 경제력과 선택권을 함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모두 키웠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도 부모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고 존엄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진 걸 다 내어주고 나면 경제적 자유는 물론 심리적 여유도 사라집니다. 또 자식이 항상 부모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돌볼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기대고 모든 걸 내어주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하다는 단순한 기대 대신 내 삶을 지키면서 자식을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 선택권은 경제력에서 비롯되고 경제력은 곧 안정적인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진 걸 모두 내어준 뒤 남는 건 외로움과 후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스스로 준비하고 지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특히 젊거나 한창 일할 때는 아직 괜찮다, 조금 아픈 건 참고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보는 일을 쉽게 미룹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기 검진을 건너뛰고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도 뒷전으로 밀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순간에 찾아오는 질병은 준비 없는 사람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경제력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두었어도 병원비는 순식간에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 번의 수술, 몇 개월의 치료만으로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과 약값, 입원비, 비급여 항목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소중히 쌓아둔 노후 자금은 병원비로 빠르게 사라지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람도 떠나갑니다. 몸이 아프면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외로움과 고립이 깊어집니다. 평소 함께했던 친구들도 점차 연락이 뜸해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며 결국 혼자 남겨진 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건강을 잃은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해지면 외출조차 힘들어지고 일상생활도 큰 제약을 받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하며 심지어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도 벅찬 일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결국 침대와 병원만 오가는 반복적인 생활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에 매달리며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건강 챙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운동도 미뤘고 식습관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노후 자금은 약값과 병원비로 빠르게 소진됐고 건강을 잃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병원과 집,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일찍부터 건강을 챙긴 사람들은 노후가 다릅니다.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며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병원비 걱정도 없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방치한 결과는 돈, 사람, 자유, 삶의 질 모두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을 지금 버리지 않으면 노후는 병원비에 허덕이고 외로움 속에 고립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돈을 지키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건강 위에 세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방치하지 말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 후회하는 삶은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혼자가 더 편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젊거나 건강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 혼자라는 사실이 자유가 아닌 고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구나 누군가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함께 어울릴 때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오만한 생각은 스스로를 점차 고립시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가족과도 멀어지면 어느 순간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로움은 서서히 깊어지고 삶의 질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외출도 줄어들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정서적인 고립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리적인 불안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은퇴 후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깊어졌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후회했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노년을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고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위급 상황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스스로를 돌봐줄 네트워크가 사라질 때, 외로움은 깊어지고 삶은 무너집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후회하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잘 챙겨도 결국 곁에 함께 웃을 사람,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노후는 공허하고 외로운 시간이 됩니다. 늙기 전에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넓히고 깊이 있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오만을 지금 내려놓고 사람을 남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작은 대화, 친구와의 연락, 새로운 모임 참여가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노후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며 후회 없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사람을 남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로움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